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의 주요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켈빈의 순환 정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켈빈의 순환 정리를 이용해서 보존 법칙, 회전에 관한 보존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회전이라는 것도 운동량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물리학에서 반드시 보존되는 법칙이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 주셨고요. 그 보존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서는 행성와도와 상대와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존되기도 하고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회전량이 보존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정적 안정도가 강해졌다 약해지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존되기도 하고요.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면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런데 이제 보존 방정식을 켈빈의 순환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와도의 정의를 이용하면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이제 복잡하게 배우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좀 허무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구나. 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굉장히 복잡한 여정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와도가 와도 방정식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수납대기에서 컨스턴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dt분의 d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이꼴 제로다.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앞에서 켈빈의 순환 정리를 통해서 유도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그 노가다를 통해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식하고 요식이 다르죠. 다른데 왜 제가 같은 식이다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평 운동량 방정식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수평 운동량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다른 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찰항 같은 것들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동량 방정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좌변은 가속도가 되고요. 우변은 코리올리의 힘 그리고 기압 경도력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u dt를 우리가 미분을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fv를 좌변으로 옮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유도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엇에 착안해야 되냐면 볼티시티가, 그러니까 와도라는 게 V를 X로 나누고 U를 Y로 나눠서 뺀다. 그죠? 여기에 착안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U에 관한 방정식, 이건 V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방정식을 이걸로 만들려면 V를 X로 나눠줘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U를 어쨌거나 Y로 나눠줘야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쫙 전개를 하면 우리가 그 와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식을 더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각자 노트에다가 요 식을 써놓고 미분항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은 꼭 여러분이 이걸 자신의 힘으로 유도를 해 보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자, 이제 눈 보기만 해도 이제 복잡하시죠?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머리를 깨끗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게 비록 복잡해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요항과 요항은 앞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결국엔 규모 분석을 할 텐데요. 규모 분석을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그래서 무시될 운명이다. 어디에서? 종관 규모 기상학을 다루는 데서. 여러분들 메조 스케일, 즉 중규모, 종관 규모보다 작은 스톰 규모의 어떤 다이나믹스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종관 기상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상대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처음 우리가 유도를 해봤으니까 각 항의 의미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어텔 포텐셜 볼티시티 잠재 와도를 다뤘거나 우리가 그 수납 대기에서 보전 방정식을 다룰 때 델타 A 제타 플러스 F 이꼴 컨스턴트 이 수식이 계속 나오죠. 요거랑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적이 앞에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면적과 수렴 발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면적이 늘어나려면 어때야 된다? 공기가 빠져나가야 된다. 면적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려면 발산해야 된다, 공기가. 그죠? 요 그림을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면적이 줄어들려면 공기가 수렴해야 된다. 그죠? 발산은 뭐죠?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V가 양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렴은 라운드 X,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V가 음수다. 그죠? 요런 상황을 수렴이라고 하죠. 그죠? 요게 발산과 수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림과 요 수식은 같은 개념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잘 안 되시면 외워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수식의 첫 번째 항은 요거죠. 수렴 발산 항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타 플러스 F가 있는 상황에서 공기가 수렴한다. 수렴한다. 그러면 뒤에 라운드 XU, 라운드 Y, 라운드 V가 0보다 작은 경우죠. 작은 경우. 그러면 공기가 수렴하니까 기둥이 줄어들겠죠. 수평 면적은. 그러면서 이렇게 짜부러뜨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길쭉해지는 거죠. 길쭉해지면 자동으로 여러분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까요? 회전이 늘어나겠죠. 이건 앞에서 배운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장에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기억나시죠? 이렇게 회전하다가 스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죠? 팔을 이렇게 치켜들고 최대한 몸의 회전 반경을 줄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김연아 선수가 별 일을 하지 않아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김연아 선수의 몸이 굉장히 빨리 회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상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현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가군동량 보존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대칭 축으로부터의 면적이 길면 길수록 회전이 느려지고 이게 대칭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짧으면 회전이 빨라진다라는 물리학의 법칙인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원리는 이런 김연아 선수로 표현된 원리나 지금 유체역학에서의 어떤 면적 곱하기 제타 플러스 F가 컨스턴트, 이거 전부 다 같은 어떤 물리적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더해 제가 한 가지 더 공기의 수렴 발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값이 음수일 경우에는 음수, 그 다음에 제타 플러스 F는 항상 양수고요. 북반구에서죠. 그 다음에 제타는 거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양수이면 이런 방향 순환, 음수이면 거의 양수가 아니라 음수이면 이제 반대 방향, 시계 방향 순환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음수이면 이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이 증가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의 의미는 수평, 발산, 수렴이다. 앞에 제타 플러스 F 붙어 있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로는 이걸 스트레칭 텀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 텀. 네.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발산항이죠. 공기가 발산하게 되면 소용돌이도가 반대로 약화되겠죠.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음미해 보시고요.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은 이제 틸팅 항이라고, 영어로는 틸팅이라고 합니다. 틸팅. 우리나라 말로는 기울기항 또는 뒤틀림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뒤틀림 항이라고 합니다. 요 틸팅 텀에 의해서 회전이 없던 회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 틸팅 항은 첫 번째 항의 경우하고 다르게 원래 존재하던 회전이 살짝 축이 바뀜에 의해서 그 회전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강력한 회전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회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관찰자는 지금 이렇게 삐스듬히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회전은, 지금 이 축에 대한 회전은 이 관찰자의 머리 꼭대기하고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다고 하더라도 이 관찰자는 이 회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요 축에서 돌고 있는 강력한 회전에 비해서 약하게 인식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관찰자하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회전으로 인식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교육적으로 또 한 가지 복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솔리드 바디 로테이션에서 이게 지구 회전이 이 오메가고, 어디서 행성 와도에 같은 경우에 이 오메가 사인 파이라 그랬죠. 위도. 자, 만약에 우리가 관찰자가 북극에 이렇게 딱 서 있다고 하면 관찰자의 머리 꼭대기와 얼스 로테이션의 축이 같기 때문에 지구 회전을 완전히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가 느끼는 행성 와도는 2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관찰자가 적도 지역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관찰자가 느끼는 이 회전은 이 방향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행성 와도는 항상 이 방향이죠. 수직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지만 결국엔 이 관찰자가 느끼는 수평 회전 성분은 전혀 프로젝션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오메가 사인 파이는 F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적도에서는 제로고 극지에서는 2오메가다.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2오메가라는 행성 와도가 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여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런 현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틸팅항이라는 건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건데 소용돌이 회전축이 돌아서서 생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을 축으로 하는 회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 방향 축이니까 제가 이렇게 오른손의 법칙을 하면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상상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 반대 모습이기 때문에요. 오른손의 법칙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보면 이 축에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한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지금 회전 상황에서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요 회전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회전이 비스듬하게 45도 각도로 회전하고 있는 회전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회전량 자체는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회전이 생긴다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틸팅항을 구성하는 텀 중에 첫 번째 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파샬 W, 파샬 X, 파샬 V, 파샬 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샬 W, 파샬 X가 음수라는 말은 X 방향으로 갈수록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바람 계류비를 이렇게 놓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상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W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이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해되시죠? 회전축이 W 바람 분포에 의해서 회전축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죠?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샬 V, 파샬 Z가 양수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Z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갈수록 V 방향 윈드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바람개비를 또 생각을 해보면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텀이 의미하는 바는 바람개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즉, 이 회전축에서의 회전을 의미하는 거죠. 요 회전축이 의미하는 이런 오른손 법칙에 따라 회전을 고려해보면 지금 Y, Z 평면상에서의 요 바람개비 회전이 되는데요. 그 회전이 지금 W 분포에 의해서 축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원래 이렇게 강력했던 회전이 사실 요 평면상에서의 회전 성분은 훨씬 더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틸팅 텀이 주는 그런 어떤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틸팅 텀은 회전이 실질적으로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축이 돌아감에 의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회전축 성분으로의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성분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레노이드 항인데요. 솔레노이드 항은 사실 틸팅 텀보다 더 작은 항이라서 대부분 무시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그 솔레노이드 항을 해석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 솔레노이드 항의 뭐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물리적인 의미를 따지면 이제 로하고 P의 어떤 분포이기 때문에 경합성을 따질 때 이렇게 솔레노이드 항이 어떻게 제너레이션 되는지를 경합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합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솔레노이드 항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로분의 1 dp 뭐 이런 것도 사라질 때 수납인 경우에 사라지게 되죠. 이것도 솔레노이드 항의 매크로스코픽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수납이 될수록 솔레노이드 항은 거의 사라지고요. 우리 종광기상학이 다루는 항문은 사실은 경합이긴 하지만 이 솔레노이드 항 거의 그 경합이 아주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솔레노이드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도좌표계에서 와도 방정식을 살펴봤고요. 고도좌표계에서의 와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각각의 의미가 다른 세 가지 항으로 정리가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놈이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항이라고 부르는 텀이고 수평, 발산, 수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항은 틸팅 항, 그 다음은 솔레노이드 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마지막 강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고도좌표계에서 와도 방정식을 유도해 봤었는데요. 이제 기압좌표계에서 우리가 보통 역학을 다룰 때는 기압좌표계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압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살아남는데 세 번째 항은 우리가 따로 고려할 필요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솔레노이드 항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압좌표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압좌표계에서 기본적으로 밀도가 항상 이렇게 사라지는 그걸 우리가 운동량 방정식이라든지 기압 경도력 다룰 때도 기압좌표계로 가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그냥 변해버렸죠? 밀도가 사라지죠.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 항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항이기 때문에 기압좌표계로 오면 밀도가 달린 텀은 사라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유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보면 기본적인 식에서 자, 우리 기압좌표계로 옮기니까 요 전미분을 기압좌표계에서의 형태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은 똑같고 W 파샬 Z 파샬만 오메가 파샬 P 파샬로 바뀌겠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기압 경도력은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기압 경도력은 어디 들어가냐면 사실 솔레노이드 항을 잘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기압 경도력이 포함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솔레노이드 텀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Y, X, XY 미분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캔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그 솔레노이드 항이 어떠한 가정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유도를 할 때 F라는 것이 무엇의 함수인지를 생각하면 F는 2오메가 사인 파이니까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로컬 좌표계로 따르면 Y 방향이죠. 위도 방향이기 때문에 F는 Y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Y equal dy equal AD 파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리올리 변수가 위도의 함수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Y 방향의 함수이기 때문에 F는 function of Y지 X나 Z나 T의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운드 X, 라운드 F 무조건 0이고요. 라운드 T, 라운드 F 무조건 0이고요. 라운드 Z, 라운드 F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dy, df는 뭘까요? 이건 뒤에서 또 배울 텐데요. 우리가 베타라고 합니다. 특별한 용어를 정의를 해서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베타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들에서 배워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0이 아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 앞에서 정리된 식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 제로, x에 대한 미분 제로, z에 대한 미분, p에 대한 미분 마찬가지죠. p 함수가 아니니까 제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고요. 뭐 다시 이걸 f를 환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쓸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그냥 쓰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제 마지막으로 기압좌표계에서 정리를 하면 기압좌표계에서의 와도 방정식은 와도 보존 방정식이죠. 스트레칭 항과 틸팅 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은 W 대신 오메가고 틸팅 항에서 Z 대신 P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부호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할 때 W와 오메가가 반대 방향이고 Z와 P가 반대 방향이니까 뭐 두 번 마이너스 붙어서 같은 값이 되는 거고요. 단지 W 대신 오메가 치환, Z 대신 P만 치환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솔레노이드항 사라진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기압좌표계에서의 그 와도 보존 방정식이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규모 분석을 시행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바꾸겠는데요. 조금 더 간단한 형태라는 게 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항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와도 방정식이 결국은 종관기상학에 맞는 와도 방정식은 이런 형태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